오늘은 스캐플라 스타빌리티 헬스케어 운동이고요. 그래서 우선 견갑골의 해부와 그 다음에 부상, 그 다음에 안정성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건데요. 견갑골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볼 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해 이런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견갑골은 이렇게 우리 등 뒤에 붙어 있죠. 그래서 많은 근육들이 있고 얘를 뭐 소라식 스캐플라 조인트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약간 무릎으로 하면 파텔라 같은 느낌이죠. 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있어야 정 위치인지 이것에 대한 논란,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운동을 시키거나 재활을 할 때 아까도 제가 뭐 진호한테 얘기했지만 또렷하지 않으면 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냥 얘를 스카플라의 정 포지션이라고 하면 원래 위치로 하면 내가 여기서 여기를 얼마라고 또는 여기서 여기를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위치를 어디라고 딱 정하지 않으면 얘가 여기 있든 그다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되게 명확하고 또렷해야 된다. 이게 제가 꼭 이 견갑골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저희 그 호흡할 때도 그랬지만 다 해요. 견갑골 운동하면 우리도 다 하겠지만 이 운동 저 운동 다 하는데 호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면 10% 부족하고 토 많이 부족한 20% 부족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견갑골에서의 근육들은 뭐 롬보이드 메이저, 롬보이드 마이너, 리베이터 스캐플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근육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뭐 그 작용하는 근육들은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견갑골에서는 아무래도 그레노 휴머럴 리듬, 그러니까 견갑골과 스캐플라의 움직임에서 상완골이 2도 움직일 때 견갑골이 1도씩 따라가잖아요.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너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견갑골이 약간 GH나 견갑골이 무너졌을 때 이 2대1의 비율이 어떻게 변할까? 2대1이 1대1이 될까요? 3대1이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대1. 상완골과 GH의 리듬이 원래 2대1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맞죠? 어떻게 될까요? 나빠졌어. 어떻게 될까요? 또 딴 거 있나요? 없죠? 왜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대1? 헷갈리죠? 헷갈리면 행위가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의미하는 게 뭐예요? 1대1이 된 건 무엇을 의미해요? 상황을 좀 더 빨리 그죠? 굳은 거예요. 얘는 그죠? 그럼 내가 행위해야 될 게 결정났잖아요. 그죠? 굳었으면 풀면 돼요. 이렇게 됐으면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빌리티, 스타빌리티 딱 이 구조 속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그 스캐플라 휴머럴 리듬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행위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말했듯이 스캐플라의 위치가 T7 맞죠? T7으로 되어 있죠. 맞나요? T7이 하각에 위치되어 있고 그다음 T2가 삼각에 슈페리어 앵글에 되어 있죠. 근데 보세요. 그냥 느낌적으로 견갑골이 이렇게 돼서 문제가 많을까요? 이렇게 돼서 문제가 많을까요? 올라가서 그렇죠.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T7보다
T8, T9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가능성상 그렇게 되잖아요. 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견갑골이 얘가 이렇게 돼서 문제가 많을까요? 이렇게 돼서 문제가 많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일로 가서 문제가 많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냥 아무런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포스처 자체만 놓고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스캐플라의 이 사지탈 플랜에서는 대략 15도 정도 앞으로 틸트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위에서 봤을 때는 얘가 30도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 15도, 그 다음에 30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인데 라운드 숄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돌리죠. 그죠? 그럼 각이 40도, 50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뒤에도 분명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퍼 트라페지우스, 로우 트라페지우스, 세라토스 안테리어 얘네들의 이제 협력 작용에 의해서 견갑골의 회전축이 결정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세 개의 근육이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약한 애들, 그러니까 강한 애들한테 약한 애들은 끌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캐플라 주변에 근육들이 어디가 강해지고 약해지는지를 이미지로 그려놓으면 운동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잡아야 될지가 결정나겠죠. 그죠?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보통 스캐플라를 백화점의 회전문이라 해요. 회전문의 회전축.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미는 거죠.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가 정위치에 돌겠죠. 근데 그 미는 힘이 각각 예를 들어서 얘는 아니에요. 델토이드는 GH 쪽이니까 어퍼, 미들, 로어, 세라토스가 동시에 같은 힘으로 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전축의 문은 아까 말했듯이 조인트처럼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떠 있는 애니까. 그죠? 이 세 개, 네 개의 근육이 쓱 밀었을 때 힘의 균형이 안 맞으면 회전축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겠죠. 그죠? 이 자리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회전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회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미지상 이렇게 회전을 하려면 이 네 개의 근육이 힘의 균형이 맞아서 원하는 위치에서 싹 돌아줘야 된다. 그게 망가진 게 스카플라 휴머럴 리듬의 붕괴, 무너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캐플라 움직임을 보면 어덕션, 비덕션, 어버드 로테이션,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다운워드 로테이션에 사용되는 근육들은 또 이렇게 트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가능하면 저 근육의 길과 오리진 인서션을 외우고 있으면 베스트.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는 이것도 충분한 안 외워도 된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무브먼트만 이해해도 저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저는 최근에 거의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루키니까 외우고 까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안 외우는 거니까. 저도 외웠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 스캐플라가 좋지 않은 포지션, 말 포지션이라고 하는 아니면 디스펑션에 가면 엘리베이션이 돼요, 디프레션이 돼요. 엘리베이션. 그럼 우리 뭐 시켜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일 때 견갑골의 위치가 어디로 바뀌어요? 나빠지면. 프로트랙션에 우리 리트랙션 시켜야 돼요. 맞죠? 네. 그다음 다운워드 로테이션하고 어버드 로테이션 중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얘가 다운워드 로테이션이고 우리는 어버드 로테이션을 시킨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엘리베이션 근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제시켜야죠. 그죠? 억제, 심장. 그래서 빨간색으로 친 건 스트렝스니까 스타빌리티를 강조해야 될 거니까 이런 구조죠. 억제 신장 강화, 억제 신장 강화, 억제 신장 강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근육의 이름을 살짝 몰라도 일은 할 수 있겠네.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근육은 싸그리 외웠어. 근데 얘를 제가 이제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움직임의 기능에 대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근육만 봐요. 근육만 하나. 그래서 이것대로 그냥 저는 항상 저는 그냥 이것대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성화니까 디프레션이라 그런 거 세라토스 안테리어가 발달시켜야 되나요? 팩 메이저, 팩 마이너, 라티스머스 도시, 트라페지우스. 얘네들 강화시켜야 돼. 얘네들이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시키면 트라페지우스, 롬보이드 메이저 얘네들을 리베이터, 스케플라 얘네들을 억제시켜 주는 거죠.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접근하고 들어간다. 이해됐죠? 네. 넘어갔나요?